국민의힘 선관위에서 태영호 후보에 대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발언 자제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식지 않고 커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제주도 쪽에 총선을 망치게 생겼어. 태영호 주장과 달리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 진상 조사 보고서에는 김일성 지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거는 이제 또 국가 추모 행사로 만들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를 이제 끌고 왔는데 태영호 혼자서 이제 엉뚱한 얘기를 좀 꺼내 버렸다라는 거지. 이 논란이 계속 커지자 제주도당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직접 나서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 4.3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주 4.3 사건이 4월 3일 날 일어난 무장폭도 그 노동당애들의 그 빨갱이 놈들의 무장폭동 행위에 대해서만 머릿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잖아. 김일성이 시켰든 안 시켰든 어쨌든 빨갱이 놈들이 무장폭동 이렇게 하고 사람 죽였잖아. 그걸 진압하느라고 무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강조했죠. 이 사건은 조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곳이 섬나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육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우리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육지를 기반으로 한 사건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단 말이야. 역사에 대한 이런 그 전체적인 가치, 가중치를 보면은 보통 뭐 12.12, 5.18, 뭐 유경수 여사님 사건,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다 육지에서 일어난 정치 사건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임팩트가 강하게 받아들여진 반면에 섬나라에서 뭔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 4.3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 자체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주입받은 걸 진짜로 믿어버린단 말이지. 근데 저 4.3 사건이 저 제조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거. 제조사를 이제 섬나라에서 뭔 일이 있길래 난리 내고 가서 본 거야. 봤더니 실체가 너무 많아, 이거. 뭐 10,000명이 넘어 파괴된 거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4.3 사건이 이전부터 죽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전부터 죽었네? 이전부터 또 떴네? 그렇게 가니까 이게 4.3 사건 있기 1년 전부터 기저가 있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제주도민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의 학살급으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죽냐는 거지. 그러니까 조사를 하니까 그게 뭐 1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네? 이거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그 4.3 사건 1년 전 3.1절 행사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3.1절이니까 뭐 얼마나 신나. 사람들 나와서 이제 뭐 가도도 하고 뭐 행진도 하고 뭐 이러고 나왔는데 거기 이제 관리한다던 기마 경찰이 말 타고 있다가 애를 밟았어, 말로. 뭐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모르지. 어쨌든 애 꼬마애가 경찰이 타고 있던 말 밟고 애가 밟힌 거야. 요즘으로 치면 경찰차 애가 치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민을 보호한다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 애를 빨리 안고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갔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걸 보는 그 시민들이 왜 그냥 가냐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돌을 던진 거지. 야, 일로 와!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돌을 던졌다고 경찰들이 어떻게 나왔냐? 그냥 발포를 한 거예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발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죽었을 거 아니야.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애를 젖먹이던 엄마가 죽었어. 15살짜리 고등학생이 죽었어. 나머지가 이제 농민들 한 뭐 대여섯 명이 죽었어. 그래서 그렇게 확인된 게 아니 8명 정도가 거기서 죽은 걸로 이제 조사 중에 나온 거야. 실제로 뭐 더 많은 게 일단 확인된 걸로만 이렇게 한 거지. 거기서 이제 사망자들이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 사망하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여기 총알 맞았고 다친 사람도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경찰이 쏴 또.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은 거야. 그냥 아무런 이유. 거기는 경찰들이 약간 이제 또라이들이었던 거지 실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워낙 이 경찰도 어떤 이 책임의식이 없는 경찰들이고 섬나라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그런 국가적인 책임의식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야. 원한 의식도 낮고 이러니 경찰들이 이미 맛이 간 애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막 경찰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막 몰아가니까 시민들이 막 경찰 좀 맞고 다 죽어 그냥 막. 그러니까 제주 시민들이 어떡하겠어. 더 빠게 친 거야. 그래서 파업을 합니다 그냥. 이거 이 경찰 사과하라고 파업을 해. 그럼 사과를 하면 되잖아 그냥. 얼마나 간단해.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하고 어떻게 윗선에 보고되는지 모르지만 이승만 정부에서 경찰을 더 보내는 거야. 외부에 있던 경찰이 제주도에 더 보내. 저희 파업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더 보내고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극우 살인단체들이 여기에 또 들어와요. 제주도에. 이 극우단체가 문제가 돼. 이 극우단체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정부의 무기나에서 얘네들이 숙청을 하는 거야. 너 빨갱이지 이 새끼야 파업하네 이러고 죽여. 이 새끼도 파업하네 때려서 죽여. 죽장 찔러 죽여. 뭐 어쩌도 죽여.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냅다 그냥. 너 빨갱이지 이러고 극우단체. 극우단체가 그냥 와서 죽여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죽이고 그 사이에 좌빨 새끼들도 밤 되면 죽여요 또. 너 변절자라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좌빨놈들도 제주도민 죽여. 경찰도 제주도민 죽여. 어디 극우 살인단체도 죽여. 같이 그냥 계속 제주도민들만 죽이는 거야. 이게 1년 동안 계속 됐던 거야. 4.3 사건이 있기 전에. 이게 김일성 진영과는 무슨 관련이 있겠냐 이거지 지금. 사건의 진상은 이게 더 이 주가 되는 사건을 4.3 사건으로 부르는데 역사를 잘못하는 사람은 4월 3일날 일어난 사건으로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거라는 거야. 이 제주사에서 나왔던 건 이 1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진행됐는데 여기서 웃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왜 길바닥에서 지금 깽판 치는 놈들 많잖아. 후원계에다 걸어놓고 길바닥에서 막 뭐 쌍욕질하고 무슨 뭐 불법 행위하고 뭐 이런 정신 넉넉히 나간 애들이 바로 이 극우
극우 살인단체랑 똑같은 수준의 애들인 거야. 얘네들이 우파에 도움이 됩니까? 얘네들은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인간 쓰레기밭처럼 봐야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얘네들은 무슨 정치를 알아, 민심을 알아, 민주주의를 알아, 어떤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접하는 그런 인성이 있어. 안 된다고. 이런 쓰레기들한테 의존받으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그랬던 거 지금도 뭐 그러려고 하지만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좌우가 다 싫어. 우파놈들도 와가지고 빨갱이라고 다 죽여. 좌빨놈들도 와가지고 변절자라고 다 죽여. 이러니까 좌우를 다 싫어하는 거니까 제주도의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에서 더 우파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렇게 우파 살인단체 새끼들이 1년 동안 좌빨들을 솎아내겠답시고 그래서 온갖 숙청질을 하는데 1년 동안 그 난리를 폈어도 무장 폭동을 못 잡았고 못 막았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지들 말대로 이게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1년 동안이라도 그 지랄 났으면 무장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얼마나 엉뚱한 사람들만 족을 쳤으면은 버젓이 빨갱이 새끼들 300명이나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장 폭동을 일으킨 거야. 그건 못 막았어.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우파가 말하는 숙청이라는 것이 사실상 말로는 빨갱이를 처단한다는 걸 명분 삼지만 실제로 빨갱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싫은 사람 족을 친 거야. 나랑 다른 사람을. 이게 극단적인 이 우파파리 하는 이 극단적인 쓰레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정신병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남고 있다고 이 사건이. 좌빨놈들이 사람 죽이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이념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정작 잡아야 될 빨갱이를 못 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1년 동안 했는데 실제로 무장 폭동이 일어나. 얼마나 무능한 거냐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야 이게. 그럼 이제까지 뭐 한 거야 1년 동안. 그것도 막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빨갱이를 숙청하겠다고 나대던 새끼들의 무능함도 있고 그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을 죽여왔는지도 보여주는 거고 말이 숙청이 아니었고 그냥 학살이었던 거지 그냥. 그렇게 간 사건에서 4월 3일 날 부정폭동이 일어나고 이 폭도 새끼들이 그 선거를 막겠답시고 이 남한과 북한의 정부를 이제 미국이 나눠가지고 남한 정부를 인정하고 이제 그 첫 선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뭐 이거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좌빨놈들이 막아야 된다고 여기서 제주도에서 깽판 치고 나가리 친 거야. 여기서 막 터트리고 뭐 쏴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제주도 주민들을 산 위로 올려버려갖고 등산합시다 이러고 꼬셔가지고 투표 못하게 막 그런 거야. 요즘에도 그런 짓 하잖아. 막 투표하지 맙시다 이러고 뭐 딴 데로 뭐 엄마 아빠 데려갔다는 좌빨 새끼들 있잖아. 그런 게 다 이 제주도 그 빨갱이 새끼들이 썼던 방식이야. 그 노인들 속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산 위에 좋은 게 있는데 갑시다 이러고 막 투표 못하게 막고 막 이딴 짓을 한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할 걸 이제 미군정이나 이쪽에서 빠르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싹쓸이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무관시민들 죽는 건 또 거기도 매한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무관시민이 죽었던 건 1년 전. 그로부터 1년 전부터 계속 보니까 이게 제조사를 보니까 야 이게 북한 빨갱이가 지령받아서 한 사건보다 그 전에 어디 또라이 같은 구구단체 가서 사람 죽인 게 이게 더 심각한데 이러고 문제가 더 커진 거지. 제조사를 하니까 섬나라에서 치안이 얼마나 엉망이었고 경찰이 얼마나 개판으로 놀았고 여기 극우단체까지 얼마나 살인을 저질렀고 이런 것들이 쭉 갖고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거는 부정이 안 됐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5.18에 대한 막 그 반론을 제기할 때잖아. 그렇지만 같은 우파 내에서도 4.3 사건은 반론을 제기를 못한 거야. 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그 무관 사람들이 죽고 극우단체가 들어가고 거기서 깽판을 그렇게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우파 쪽에서 애초에 4.3 사건은 건들지 않았거든. 맞아. 이거 그냥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를 뭐 국가적인 그런 추모로 만들었대도 아무로 뭐라고 안 그런 것도 사건 내용에다가 이게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그냥 괴롭힘을 당했는데 우리가 걷다 대고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5.18과는 다른 거라고. 5.18은 시민군이 먼저 총을 쐈냐 안 쐈냐가 논란거리고 시민군이 어쨌든 무기를 들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거는 북한과는 별개로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면 제주도민들 무기는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총 맞고 죽었는데 이런 대목들 뭐 빨갱이지 변절자 이러고 그냥 좌우에서 다 같이 죽은 거야 그냥 계속. 얼마나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못 썼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나 역사적인 그 수업이 잘 안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거야. 워낙 오래된 역사기관과 동시에 육지가 아닌 섬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더더욱 그 관심을 많이 적고 또 잘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4월 3일 날 있었던 일보다 그 전에 1년 전부터 있었던 이 그 제주도 안에서 있었던 이 극우 단체와 경찰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경찰이겠지만 이 경찰 조직에도 이 빨갱이들이 많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경찰놈들의 이 정신 넘게 나간 경찰들과 이 극우 단체들에 의한 살인이 무지막지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점이 4.3 사건에 갖고 있는 내재된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좌우에 대한 책임이 불가능해. 우파가 여기다 대고 김일성이 시켰네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 김일성의 지령 이전부터 극우 단체가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김일성 지령을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느껴지겠어. 쟤는 역사를 되게 잘못 알고 있냐고 보는 거야. 이 사건에서 김일성 지령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이전부터 극우 단체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다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도 결국에는 300명 정도 되는 무장폭도들을 못 막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난리를 폈는데 왜 무장폭도를 못 막냐는 거지.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여기서부터도 문제가 되지 또.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방법을 쓰고 엉뚱한 사람만 죽여대다가 무장폭동도 못 막고 사람대로 죽이고 답발들 난리치는데도 그냥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한 거야.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김일성이 지령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역사적으로 이거는 이승만 정권의 치안이나 이승만 정권의 안보 상태가 얼마나 허접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돼버린단 말이지. 어차피 김일성이 시켰다는 증거도 없지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북한에서 일방적인 주장이고 우리 쪽에서 보는 관점은 북한의 관점과 다르게 우리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유 없이 그냥 막 죽였다는 거야. 그것도 빨갱이 색깔론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막 죽이고 빨갱이 새끼들은 또 여기서 변절자라고 죽이고 뭐 그때 내가 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일본 친일파에 대해서 죽이고 얘네들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완전히 광기의 살인 학살이 막 있었던 때가 4.3 사건 있기 1년 전부터 4.3 사건 있고 난 후까지 1년 내내 그런 일들이 제주도 내부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용호 형님이 저 4.3 사건에 대한 발언이 4.3 사건의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일부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 무식한 그 극우 꼰대 새끼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야. 이 그런 말이 이제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지. 남한에 왔으면 남한에서 이 조사가 어떻게 됐고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고 남한의 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 가르치지 않는 더 많은 사실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태용호 형님은 지금 4.3 사건의 총체적인 이 스토리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그냥 4.3 사건이 북한 지령받았고 애들이 어렸으니까 북한이 나쁜 짓 한 건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지.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제주도의 자치 문제, 제주도의 극우단체들의 살인 문제, 제주도의 좌빨 새끼들이 날패가지고 해서 숙청하고 있었던 서로 간에 끝없이 좌우가 제주도민을 갖다가 그냥 뭐 숙청이라는 이름 안에 이념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극좌와 극우의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역사 자체를 완전히 다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김일성 지령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응? 오히려 지령이 내려왔으면 오히려 이승만 정권이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이 김일성 지령 안을 못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여러 면에서 지금 이 우파 입장에서도 이 역사를 굳이 뭐라고 하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는 거라고. 정치병장 아니고서는. 왜냐면 그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김일성과 연관시켜갖고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오히려 그게 극우단체를 합리화시키거나 극우단체의 살인 행위를 갖다가 옹호하는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거라고. 물론 역사를 갖고 얻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김일성 얘기를 먼저 꺼낸다라는 게 선우가 틀리다라는 거야. 김일성의 지령이 이전부터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고 지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증거도 없지만 그 이후에 지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미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 그 이후에도. 근데 그 전에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통째적인 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이 북한과 연계와는 별개로 상당히 이 극단적인 이념성을 갖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극단적인 마찰이 많고 또 이 극단적인 마찰 안에서 우파 진영이 이런 살인자들까지도 이 정부가 컨트롤을 못한 채 그냥 냅뒀는가. 여기는 이제 책임 논의도 올라오는 거죠. 왜냐면 빨갱이가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빨갱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극우단체가 사람들을 숙청할 권리, 사람들이 현장에서 빨갱이라고 치고 죽일 권리는 없단 말이지.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퍼져 있었던 게 제주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하는 사람이 확인돼 있지만 10,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뭐 그냥 평균적으로 한 3만 명 정도로 보고 더 많게는 막 8만 명까지 보거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사망자가 많으냐. 그 많은 사망자 중에서 제대로 된 빨갱이는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만 죽여냈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빨갱이라는 거에 관련성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빨갱이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1년 동안이야 빨갱이 잡겠다고 연병 역차기를 다 했는데도 정작 억울한 사람만 죽인 거지. 바로 요 지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왜 빨갱이 새끼들을 싫어하고 공산주의자 북한 놈들을 싫어하니까 걔네들이 우리 국민을 죽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빨갱이보다 우리 국민을 더 많이 죽였어. 결국에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빨갱이니까 우리가 그 새끼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죽이자가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끼들보다 우리가 우리 국민을 더 괴롭히고 더 죽이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게 빨갱이보다 나을 게 뭐냐는 거지 지금.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무리 무슨 얘네들 공산당 애들이 막 빨갱이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지령받아서 왔네 해도 우리 국민한테 한 짓이 빨갱이 새끼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점을 피해갈 수가 없는 역사라는 거야 그게. 근데 걷다 대고 김일성이 어쩌네 공산주의가 어쩌네 얘가 뭔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법이 없었고 법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거치지 않았고 자격 없는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냈단 말이야. 그것도 우파라는 이름을 걸고. 그러면 그 우파라는 이름을 걸고 사람을 죽인 새끼들이 우파겠냐고. 그런 새끼들은 빨갱이보다 더 심각한 더 악마적인 쓰레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걔네들 때문에 우리 우파들이 그 이제 곤혹스럽고 우파들이 얼굴에 완전 먹칠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빨갱이 놈들이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 이 우파 새끼들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새끼들이야 그냥. 우리 국민이라는 새끼들이 빨갱이라고 명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죽였으니까. 이런 면이 지금 이 제주 4.3 사건의 실제 내재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연관성보다는 우파가 빨갱이론에 색깔론에 미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봐야 된다는 거야. 원래 빨갱이 놈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발악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파가 된 건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 빨갱이를 처단하자면서 실제로는 억울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랑 다른 사람을 죽여왔다라는 거지. 바로 요 대목이 이 4.3 사건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근데 영호 형님이 김일성 얘기, 자기가 김일성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갖고 이 남한에서 조사한 내용들 여기에 대한 수업이 안 돼 있는 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어떤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했다라는 거는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팩트도 없는 얘기지만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딴 건 이 역사를 바꾸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왜냐면 그 전 1년 전부터 냈다 제주도에서 사람을 죽여온 게 극우단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파 진영에도 빨갱이 새끼들보다 더 위험한 새끼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누군가의 자유의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고 너는 죽어도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파가 아닌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념적인 수업이 안 되니까. 다들 그래가지고 경찰들은 처벌을 받았대. 근데 뭐 극우 단체들이야 뭐 사실 우리나라가 조폭들 막 동원하고 이렇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폭들 동원해서 정치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가 참 많이 부족했던 면, 뭔가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게 하필 제주도였고 그 제주도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1년 동안 있었는데 우파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그 극우단체 출신들일 수도 있겠고 뭐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좌빨들 마냥 이렇게 좀 구라를 쳤던 사건이 4.3 사건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3 사건은 북한에 빨갱이 새끼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만 알았다면 이거는 그 극우단체들이 조작한 역사에 그냥 노출돼 버린 거지. 실제로 이 역사를 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작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관계를 가니까 거기서부터 쭉 올라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우파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할 만한 역사가 많았냐. 그 빨갱이 놈도 못 맞고 억울한 사람만 냅다 죽이고 나서 뒷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그렇게 바꿔줌으로써 이제 조금씩 위로하고 우파 정당에서도 지금 4.3 사건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겠다라는 기조로 가는 거거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이미.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파들이 아는 척하고 나대는 순간 그게 이런 살인 극우단체에 뿌리를 둔 쓰레기 새끼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제주도 자체는 이게 이런 역사를 막 서로 간에 이런 막 좌우가 막 여기 제주도를 막 핍박을 하고 이러니까 이쪽 지역을 우리들이 이제 더 열심히 그런 면에서 좀 관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호 형님이 완전히 여기서 폭탄을 던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보면 인문학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그만큼 또 위험하다 이런 걸 또 보여주면 되는데 영호 형님은 좀 다시 한번 이거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 북한과 연계된 역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한의 역사를 배우셔야 돼. 남한에 왔으면은 남한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런 게 있었구나 사건이. 남한의 기준, 남한의 민주성, 남한의 어떤 법치의식에서 지금 왜 우리가 4.3 사건을 위로하게 됐느냐, 왜 박근혜 정부가 그걸 받아주고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보느냐, 이런 맥락은 증거가 없는 이 문제가 아니야. 북한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지들 증거가 어디 있어? 북한은 지들 유리하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거를 태용을 하는 한 사람이 이런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공부가 없이 그냥 근거를 갖다가 뭐 북한 드라마나 뭐 북한 교육답의를 가지고 그런 원시적인 수준의 교육답의를 증거로 합치고 제시하는 거는 이건 우리 남한의 어떤 체제나 남한의 어떤 시스템이나 남한의 역사나 조사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거든. 이러니까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제주도 선거를 다 망친단 말이야. 저게 또 4월 3일인데 내년 총선이 4월 달에 있잖아. 4월 달에 저 얘기가 다시 나올 텐데 저거 어쩌라고 저럴 거야. 이거는 좀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영호 형님께서 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돌아보면 남한에서는 4.3 사건을 그것만 보는 게 아니구나. 이 큰 줄기를 다 보는구나. 내가 지금 이 얘기가 맥락상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였구나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뭐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런 게 그 정보를 얻어내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건 좀 안타까워. 이런 게 아직 우파 쪽이 인문학에 대한 수업이 잘 안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살인을 합리화하는 쪽의 역사관이 그냥 다 이렇게 경도가 돼버린 거지. 저런 뿌리를 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길바닥에서 후원계좌 걸어두고 이제 뭐 깽판 치는 애들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 쪽에서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가, 뭘 경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수업이 이제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4.3 사건은 솔직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건이 돼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북한 지령이나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승만 대통령한테 지령받았냐, 미군한테 지령받았냐, 그 살인 단체는 여기 왜 왔냐, 경찰들은 왜 이런 깔라짓을 했냐 등등등등이 이제 더 이제 중요해진 거지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직 다른 역사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 이게 제주사를 통해서 다다다다닥 나오는 거니까 뭐 할 말이 없어 우리 쪽에서. 여기 우파 정당에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너무 그 우파의 흑역사가 되게 다 담겨 있거든. 이게 시대가 갈수록 이제 우리한테 좀 불리한 면이 있지. 그런 것도 있고, 글쎄 반공의식이라는 것은 왜 반공의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반공의식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거야. 반공의식이라는 게 그냥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반공의식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만든 거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우리 공산주의를 원하는 공산주의로 그냥 가는 거야.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 반공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왜 갖게 되냐면 걔네들이 우리 국민을 죽이니까 문제인 거야. 반공의식 전에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라면 그거는 반공의식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 그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고 인간에 대해 수업하는 이유고 우리가 자유를 배우는 이유라고. 공산주의냐 아니냐 민주주의 이건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고 우리한테 반공주의라는 거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거기랑 반공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근데 공산당과의 씨발 우리 국민을 더 죽이는 새끼가 있네. 근데 거기에 공산주의가 반공주의 왜 뭐부터 나오냐는 거야. 공산주의 새끼들보다 우리 국민을 더 죽이는 현상이 나온다면 그럼 여기서부터 모순이잖아 지금. 우리가 반공주의라는 이런 공산주의 새끼들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인데 우리를 죽이는 새끼 우리 내배 또 있어. 그러면 이 새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가 지금
과도한 반공주의에 빠지면 이 문제를 외면하게 된다는 거야. 지금 4.3 사건은 그래서 이런 게 내재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 반공주의는 우리가 우파로서 좌빨들한테 가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 되지만 4.3 사건에서 이 극우단체들, 즉 우리 표는 우리의 국적을 갖고 남한을 지지하고 뭐 이승만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새끼들이 우리 국민을 이유 없이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이 새끼들이야말로 진정한 분탕이고 이 새끼들이야말로 진정한 내부 총질한 거고 이 새끼들이야말로 진정한 우파의 망치를 준 거고 우파의 크랙, 우파 병들면 어떻게 공산주의자들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 살인자가 되는지를 보여주잖아 지금. 우리가 북한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해? 이 새끼들은 그냥 이유 없이 사람 죽이네? 저 새끼들은 그냥 아우지당 가서 탄광에서 일 못하면 그냥 총살 죽이네? 그런 일들이 우파에도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반공주의보다 덜 심각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거지. 왜냐면 얘네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죽이는 위협행위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걸 못 막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는가는 이 4.3 사건에서 이 우파라는 지정에서 말하는 반공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런 살인행위를 옹호하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이런 사건에서 나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파가 사람을 우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정신병자고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더 이렇게 막 죽이고 더 오랜 기간 더 고통을 주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물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김일성이 어쩌니 반공주의가 어쩌니 반공주의면 사람 죽여도 돼? 반공주의인데 왜 우리나라 국민을 죽이냐는 거야 지금. 그게 제주도의 사건의 본질인데 뭐 반공주의가 이거 왜 나와. 반공주의라는 것을 반공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막 죽여도 되냐고. 안 되잖아. 안 되면 거기서 끝난 거 이미 얘기가. 반공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을 막 죽였어. 반공주의를 앞세워가지고. 그게 어떻게 반공주의냐고. 그거는 살인을 합리화하는 거라고. 반공주의가 성립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공산당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했으니까 이런 거는 건전한 반공주의로서 완성이 되지만 말만 반공주의고 씨발 우리나라 국민을 마구 죽이는 게 어떻게 반공주의입니까? 그건 반공주의가 아니야. 살인을 합리화하는 거라고. 그리고 살인을 합리화하는 건 어느 면에서도 관념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존중받을 수가 없는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반공주의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죠. 반공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돼. 대체 뭘 보호했냐는 거야. 제주도에서. 보호한 게 없어. 그냥 제주도민을 죽이기 위해서 반공주의를 판 거야. 응? 그게 4.3 사건에 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4.3 사건에서 반공주의가 나오면 안 돼. 4.3 사건에서 김일성 지령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야. 말로 반공주의 발휘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너 빨갱이 지르고 그냥 죽여냈으니까. 애들을 막 죽여냈으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반공주의였다면 거기서 무고한 제주도 조민들을 죽인 경찰에 대해서 규탄하고 거기서 무고한 제주도민을 괴롭히는 좌빨 새끼들을 처단했었어야지. 근데 좌빨 새끼들은 똑같은 짓을 했다니까? 그래놓고 말로는 반공주의라고 하면 그게 반공주의니까? 그게 빨갱이 새끼지? 우리가 경계할 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달콤하게 꾸며갖고 우리가 공산당 나쁜 놈들인 거 알죠? 얘 우리가 처단해. 근데 하는 짓이 공산당과 똑같아. 응?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건에 반공주의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파 쪽이 이런 여기다 대고 무슨 북한 연계를 얘기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반공주의는 그딴 식으로 사람 죽여놓고 반공주의냐? 니들이 말하는 북한 간첩에 대한 것들은 사람 존나게 죽여놓고 그제 와서 북한 간첩인 줄 알아서 이면 끝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주의에서는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그게 무관대야. 계속 무관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국민을 지질만 대로 숙청하고 죽여버리면 국가가 아니잖아. 그게 빨갱이지 뭐야 그게. 성적 웃긴 거로 공산당만큼 사람 죽여놓고서는 뭐 자기네들이 반공을 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반공이야 반공은. 반공을 빙자해서 그냥 지르시는 사람 죽인 거지. 그거는 그냥 살인이야 살인. 아무런 이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공주의를 할 거면 4.3 사건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람을 죽인 새끼들이나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새끼랑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근데 거기서 무슨 반공주의가 왜 나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1년 동안이나. 아무 이유 없이. 빨갱이랍시고. 반공주의 팔면서. 그건 반공주의가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우리 시대에 반공주의가 사람을 막 그렇게 죽입니까? 근데 그 시절에 죽였어. 그러면 지금은 안 죽이고 그때는 죽인다면 대체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반공주의냐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과거는 반공주의가 아니잖아. 그럼 아닌데 왜 반공주의가 왜 남아. 반공주의와 상관없는 지금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미 반공주의로 자꾸 살인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반공주의 같은 걸로 이런 식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없어. 그 반공주의라는 거는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론이라고. 왜 공산당 저 새끼 바로 우리나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더 죽여. 이래놓고 반공주의라니. 이건 반공주의가 아니라 그냥 살인이야 살인. 살인을 해놓고 반공주의 발휘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반공주의가 제1의 원칙이 될 수가 없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제일 원칙이고 반공주의는 그 다음이라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빨갱이 새끼보다 더 나쁜 거야. 더 나쁜 거. 우리 국민의 보호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게 빨갱이보다 더 나쁜 거야. 그 새끼들 핑계 삼아서 무고한 사람들 죽였던 그 극우단체들이나 그 경찰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게 빨갱이 새끼보다 더 나쁜 짓거리라는 거야. 빨갱이 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지만 이 새끼들은 우파를 팔고 자유를 팔고 반공을 팔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꾸 색깔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니까요. 아예 통째로. 역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념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박혀있는 어떤 살인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여기 깔려있는 거야. 걔네들 죽어도 돼. 제주도놈들은 그냥 다 빨갱이들이 이런 사고가 이미 전제돼 있어.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 그거는 법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 머릿속에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역사에 그런 건 없어. 그건 히틀러도 안 돼.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을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은 그러지 못했어. 그거는 시대적으로 근데 그래도 된다가 아니야. 이미 합법적 정부가 들어왔고 선거도 합법으로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런 게 존재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문제가 이제 이 역사관에서 우리는 인문학을 갖다가 인간을 배우기 위해 인간의 삶을 느끼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 인문학을 배우느냐 아니면은 그냥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를 우리의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인지 부조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악용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지. 바로 여기서 이 역사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이제 빗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할 때 공산주의나 뭐 김일성 이런 거 중요하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람이 우리를 더 죽였으니까 빨갱이 새끼들처럼 우리 국민을 갖다가 막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북한이 개입됐다고 어쩌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 왜냐면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을 죽인 사건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빨갱이들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설명이 돼 이게. 빨갱이는 지금도 많은데.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투영해야 되는 거는 우리 나라가 이념적으로 극단적일 때 우리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라는 걸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갖춰야겠어. 그 경계를 안 하면 언젠가 그 미친 극우 살인단체가 여러분들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너 좌빨새끼지 아닌데요 빵하고 그냥 쏜다는 거야. 그 꼴을 당해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온다고. 근데 세상 만사가 뭐야? 다 돌고 돈다니까.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빨갱이 놈들 잘 죽었다는 것과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왜 이런 자격 없는 놈들이 숙청하거나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놈들이 끝도 없이 언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차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온갖 극우단체의 살인행위를 갖다가 반공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리를 해. 이러면 이게 없어지겠어?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키울 수가 있는 거고 결국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한테 용인한 거 아니야. 반공주의라는 이름 팔면서 공산주의 잡아야죠. 빨갱이 잡아야죠. 그러네. 내가 숙청할게.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죽이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네가 반공주의를 할 거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4.3 때는 안 그랬단 말이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가 아니라 그때도 안 되어야 했었던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거를 북한의 지형만 가지고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그거를 왜 반공주의와 연관을 짓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 상관도 없어 그거는. 반공주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우파가 이렇게 비겁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정정당당히 이건 잘못됐네. 이건 부끄러운 역사네. 우리 스스로 그거를 견제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럼 왜 구해야 되냐? 우린 자유주의자니까.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데 우린 자유를 보호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가면서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생명,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여도 반공주의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김일성 지력이니까 죽여도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역사를 알겠죠? 이 정도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어떤 이 극우단체들이 여기 껴 있었다 보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고 이 극우 문제는 어차피 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다 인정한 부분이라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이 통째적인 역사를 쫙 알고 나면은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 거야. 인간의 삶에서 자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 절제를 하고 경계를 하고 여기 어떤 의미를 수용을 해야 되는지 등등등 말이에요. 뭐 이런 역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우리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게 좌빨 새끼들만이 아니라 우빨 안에서도 이 우파 안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놈들이 많구나. 그 위험한 놈들을 바라바라 알아봐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이 생명 윤리, 남의 자유를 존중할 줄 아느냐, 남의 생명을 잃을 때 그 자유가 영구적으로 박탈된다는 의미를 한번 곱씹으면서 그게 1년 내내 제주도에서 일어났다. 제주도에서 내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이거야. 그 빨갱이 정당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무장폭동 애들이 300명 남짓이야. 300명. 300명 남짓인데 1년 전부터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게 한 3만 명, 4만 명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무장폭동보다 이전부터 그 무고하게 사망하신 사망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백날 물타기라도 안 된다니까. 4.3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빨갱이들 물타기로 하려고 해도 이전부터 사람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죽여냈으니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는 거지. 이걸 빨갱이 놈들 때문이라고 해도 그 1년 전에는 빨갱이 지령 받은 게 아니잖아. 빨갱이 지령은 4.3 사건 때 받았다면 그럼 그 전에 지령은 또 따로 발견해야 돼.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태용도 못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상은 그냥 경찰이 깽판 친 거야. 그냥 깽판 치고 거기서 파업 일어나고 그거 막겠다고 더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난장판 된 거야. 근데 그걸 막겠다고 치고 뭘 했냐? 폭력 단체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들 마구 때리고 죽였다라는 거지. 그리고서 섬나라니까 이게 안 알려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터지니까 이 진상이 개판 3분전이 돼버려 있네. 이제 진실을 알고 나서 뭐라고 판단할 거냐 이거야.
그걸 가지고 김일성 지령이니까 이걸 그걸로 그냥 물타기 안 되게 1대1이 안 되잖아. 1대1이 이게 안 돼. 매치가 왜냐면 1년 동안 죽인 거랑 한 달 동안 죽인 게 어떻게 삐까먹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상적으로 이 제주도민들한테 고통을 장기적으로 줬던 건 누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쪽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왜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도시에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고민해 봐야겠지. 그러니까 아싸리 이제 뭐 우리가 5.18을 가지고 좀 파고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제주 자산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무장폭도들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무장폭도들이 1년 전부터 우리는 그 숙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숙청을 한답시고 빨갱이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 빨갱이들 못 막았다는 데 여기 방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결국 살인, 숙청은 빨갱이를 지향시키고 빨갱이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잡는다고 여기저기 뒤져가서 사람 있는 대로 죽여대도 무장폭도들은 못 막았다는 거야.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아무리 4.3 사건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좌빨들 뭐 빨갱이와 연관시키려고 해도 우리 쪽 잘못이 사실 너무 커 지금. 왜냐면은 우리는 결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빨갱이들처럼. 근데 우리도 사람 죽이고 빨갱이도 사람 죽였으니까 우리 똑같은 놈이다? 안 그런다는 거지. 빨갱이는 우리의 적이야. 빨갱이는 우리의 적이라서 그 적 새끼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는 저 새끼들한테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국민을 죽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급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역사적 비교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살인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승만 정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어떻게든 가리고 덮고 미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빨갱이들 무장폭동 얘기만 가는 거야. 근데 4.3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사건은 일부분에 불과해. 실제로는 우파 극우단체들의 미친 살인 짓거리가 이 사건의 이 중요한,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우파 정당에서 지금 저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존나 할 말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그리고 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사를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거나 애들 배운 애들 앞에서도 할 말이 없어져. 요즘 애들은 이제 저 역사를 이제 이 3.1 운동 때부터 다 배우거든. 근데 애들이 보면은 이거 뭐 완전히 뭐 난장판이잖아. 우파 정당, 우파 단체들 가서 여기서 살인 저지르고 좌빨 새끼들 와서 막 살인 저지르고 그 다음에 무슨 무장폭동 와서 살인 저지르고. 그럼 이게 좌빨 새끼들 공산당이 우리나라 사람 죽이는 거랑 우파 단체가 사람 죽이는 거 어느 쪽이 더 충격이 크냐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동급이 될 수 있겠어. 같은 한 명씩 죽여도 그건 살인이 똑같은 게 아니지. 응.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우파가 빨리 이제 키워야 되는 가치인 거지. 우리는 우리의 적이 우리의 국민을 죽이는 사례와 우리가 우파라는 사람이 우리 무관심을 죽였을 때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문제 의식을 느껴야 되는가가 이 조절 능력을 지금 상실했다는 거거든. 왜? 색깔론에 눈이 멀면은 그렇게 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단점이 뭐야? 살인을 옹호하게 되는 거야. 살인을 옹호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살인자 편을 들게 되고 이래버린다면 이게 뭐야? 윤리도덕적으로 생명윤리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한테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를 앞세우고 우파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자유를 죽였다? 이 새끼가 빨갱이보다 더 나쁜 새끼가 되는 거지. 저 새끼는 원래 적이지만 이 새끼는 우리 편인 줄 척이면서 실제로 우리한테 총을 겨눈 배신자이면서 반역자이면서 그리고 자유를 내친 놈이니까 더 사기를 친 놈이다 이거지. 원래 빨갱이 새끼는 원래 우리의 적이지만 이 새끼는 자유주의자인 척 사기를 치면서 우리 국민을 죽인 셈이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문제가 뭐냐. 우파 바닥도 다 그거 아니야. 그냥 와서 그냥 과거에 문재인 지지하던 새끼가 우리 편에 와가지고 문재인 좀 욕하면 다 우파가 돼버려요. 여기서 씨발 뭐 과거에 완전히 빨갱이라고 뭐 시위 집회하던 새끼가 우리 바닥에 와가지고 갑자기 문재인 좀 욕하고 뭐 빨갱이 좀 욕해 좀 와 얘 반공주의인가 보다 이러고 말아줘요. 반공주의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냥 상관도 없는 애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 4.3 사건 따라하던 새끼들과 일치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얘는 진짜 우파가 아니라 얘는 그냥 가짜 우파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자유를 존중을 어떻게 하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빨갱이 새끼가 우리 국민을 죽인 것과 같은 우파가 우리 국민을 죽인 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라고. 같은 살인이 아니라 동급의 살인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이념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 저 새끼들은 우리 죽이려고 온 새끼지만 우리를 보호한다고 거짓말하는 새끼가 우리 국민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급이 안 되니까 지금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몰랐던 사건인데 4.3 사건 이전부터 도서 했더니 이런 사건이 이제 드러나갖고 할 말이 없는데 뭐 어쩌겠어.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인정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태용호 형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주도 쪽의 선거는 완전 망했다고 봐야 돼 지금. 제주도 쪽을 갖다가 우파가 계속 그 북한 문제로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불리한 거야. 왜냐면 이게 극우단체에 대해서 니들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하면서 이제 그 이념적으로 몰려가면 우리는 완전히 바보 텐창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빨리 손절 치는 게 낫다니까. 이런 건 우파 역사가 아니다. 쟤네들 우리 저런 애들 싫어한다 이러고 그냥 빨리 끊어야지. 이걸 뭐 북한에 연기하고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북한 나쁜 놈인 거 원래 그 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 역사 자체는 우리의 어떤 법치가 발전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서 정말 이 좌우가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 만들어지는 불행한 역사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무슨 우린 쟤네만 좌빨만 욕하면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쪽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건 아주 부끄러운 역사야 이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좀 몇 번 하는 게
4.3 사건에서 우파들이 좀 잘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가 잘 안 돼 있는데 이 역사가 좌빨과는 상관없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다가 이제 좌빨들끼리 여기 선동 여기가 이제 경찰들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러니까 좌빨들이 들어오기 좋다 해갖고 같이 숙청지라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여기 하필 이제 극우단체가 껴있으니까 우리 쪽이 이제 얼굴에 먹칠가 되는 거고.